반갑습니다. 오늘 역시 먼저 방송하기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서 시청자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동영상이 세계 2021년도 세계 10대 등산화라는 동영상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띄울 텐데요. 이 동영상에 시청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의견 중에 대부분이 국산 등산화도 되게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국산 등산화를 좋지 않다고 방송을 한 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를, 동향을 소개하는 동영상이었는데요. 그 동영상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제가 국산 등산화를 안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는 의미로 시청자님들에 대한 의견에 제가 대답도 좀 하고요. 또 나름대로 해명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 역시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산 등산화 뭐가 좋으냐. 저는 참 국산 등산화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잘 못 전달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산 등산화 제조사 스토리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제조사별로 대표 상품, 그리고 알파가 뭔지 궁금하시죠? 저의 추억과 관련된 국산 등산화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3개 제조사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K2입니다. K2는요, K2 코리아 그룹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 그룹의 계열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아이더도 있고요. K2 세이프티라고 해서 안전화만 만드는 거를 따로 브랜드로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K2는 등산화를 만드는 기업에서 현재는 섬유, 의류, 패션, 종합 브랜드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3천억이 넘습니다. 등산화 메이커 중에서는 굉장히 큰 매출액 수준인데요. 주요 사업은 등산 아웃도어라고 되어 있는데 의류가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등산화에 대한 매출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K2 등산화가 왜 한국을 대표하는 등산화 회사인지는 이 역사를 보면, K2에서 소개하는 역사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968년도에 정동남 회장님이 강원도 출신이신데요. 구두 수선 일을 하면서 손재주를 익혔고, 그래서 작은 제화점을 열게 되었는데 이게 한국인에 맞는 등산화로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한국 특수제화라고 하는 작은 공장에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 구두를 만드는 일과 등산화를 만드는 일은 매우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수제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K2를 처음 시작한 이 고 정동남 회장님은 한 달에 평균 3켤레의 등산화를 하나하나 해체하면서 외국 등산화를 분석해갖고 한국 사람의 발에 맞는 등산화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최초로 양산한 등산화가 로바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K2라는 브랜드는 1978년도에 생겼고요. 1981년에 K2 상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등산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게 80년대 정도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등산이 보편화되면서 외국산 등산화를 밀어내고 국산 등산화로 아주 각광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비브람 골드
포시즌 골드 요 제품, 요게 포시즌 골드, 요게 비브람 골드. 이때는 이제 K2 같은 경우에는 비브람을 소를 선택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소량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때는 등산화, 국산 등산화 수요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소량으로 입소문을 타고 성장을 한 제조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종합 아웃도어 브랜드가 됐고요. 1995년도는 이제 토탈 아웃도어 브랜드로 도약을 했고요. 등산복까지 만들어서 2020년 매출액이 3천억이 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95년도에 또 안전화를 만드는 K2 세이프티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K2라는 이 등산화는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한국 토종 등산화이고요.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 더 좋은지 최근에 나온 최신 제품 중에 포카라라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일단 27만 9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가격이 국산 등산화에 대해서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 등산화는 경량화를 성공을 한 등산화입니다. 260mm 기준으로 600g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K2에서 자체 개발한 X 그립이라고 하는 바닥창을 적용을 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접지력이 우수한 제품이고요. 또 외부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발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요 고무 있죠. 러버 시트, 머드 가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윗부분까지 적용이 되어서 오염 물질의 진흙이나 비 오는 날씨에 진흙이 붙어도 등산화가 오염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매우 튼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K2도 이렇게 좋은 등산화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품 소재를 보면요, 천연 가죽을 사용했는데 어떤 가죽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어텍스인데 고어텍스도 아마 4레이어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요. 밑창은 합성 고무 부틸 70%가 되어 있어서 창가리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창가리의 의미가 있을지 약간 내구성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K2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신발을 만들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국산 등산화 세켤레에 대해서 직접 착용을 해보고 좋은 점은 어떻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어떤지 한번 리뷰를 하는 방송을 하나씩 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회사는요, 다 아시는 트랙스타입니다. 트랙스타라는 등산화 브랜드는 비교적 그렇게 전통적인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 설립일은 1991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트랙스타라는 회사 이름이 나온 게 그렇고요. 한 88년도부터 회사가 시작이 되었고 부산을 기반으로 한 회사입니다.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신발 산업의 중심지였었지요. 1988년도에 동호실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트랙스타의 전신으로 출발했고요. 그리고 90년대에 트랙스타 브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트랙스타라는 회사는 세계 신발 산업의 중심지였던 부산 사상공단에서 신발 산업이 사양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무렵에 새로 시작한 신발 회사인데, 그때 운동화나 뭐 이런 신발 만들던 거하고 좀 차별화해서 특수 목적화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등산화, 인라인 스케이트, 스노보드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2009년도에는 우리나라의 한국군 전투 군화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국산 고어텍스 전투화 시대를 열은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그렇게 매출액이 높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트랙스타에서 자랑하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IST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또 2018년도에는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스켈레톤의 공식화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트랙스타는 아시아에서 아웃도어 신발 랭킹 아시아 브랜드는 1등, 전 세계에서는 12등 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유럽의 미디어 그룹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랙스타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수요도 있지만 외국으로 수출하는 신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예초회화라고 해서 벌초할 때 신는 전문 신발을 출시를 했는데, 이렇게 발목 높이가 매우 높은 신발은 외국에서는 사냥화로 많이 신습니다. 트랙스타는 실제로 링스보우라고 하는 사냥화를 출시해서 우리나라 수렵계에서 아주 유명하고요. 외국으로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화를 기반으로 한 밀리터리 버전을 출시해서 등산뿐만 아니라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거 즐기는 사람들한테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스타는 또 레저 타임이라고 하는 약간 합리적인 가격에 중저가 브랜드를, 독자적인 브랜드를 론칭해서 배낭이나 기타 장구류를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랙스타에서 최근에 나온 대표적인 등산화는요, 막시묵스 고어텍스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가격이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10%를 할인해서 지금 22만 5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피가 누벅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올 가죽이 아니고 메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이고요. 트랙스타도 K2와 마찬가지로 하이퍼 그립이라고 하는 자체 신발 밑창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력은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트랙스타에서는 네스트 핏이라고 하는 이 기술 수준을 아주 홍보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의 2만 명의 족형을 3D로 스캐닝 분석해서 발뼈 26개와 관절 33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한 것이 네스트 핏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착화감 뿐만 아니라 발의 피로도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스트 핏은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서 특허를 받은 기술입니다. 저도 참 트랙스타가 이렇게까지 신발을 잘 만들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막시묵스 브랜드, 이 막시묵스 모델을 제가 신어보고 또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랙스타에서 자랑하는 기술이요, IST 기술입니다. Independent Suspension Technology인데, 이게 자동차에 적용되는 이제 충격 흡수 서스펜션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신발의 아웃솔, 그러니까 밑창도 독립적으로, 이 자동차에서는 이걸 독립 현가 장치라고 할 겁니다. 이 신발 밑창도 발바닥의 조각들이 상하 독립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서 거친 지형에서 밸런스를 잘 잡아준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하이퍼 그립이라는 이 밑창에다가, 접지력이 좋은 이 밑창에다가 결합을 해서 더욱더 접지력을 좋게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참 이렇게 좋은 한국 등산화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은 것이 좀 부끄럽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제품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호평해 주시는 캠프라인이라는 회사입니다. 캠프라인도
우리나라의 초창기 고유 등산화 제조사입니다. 1974년도에 처음 설립이 되었고요. 캠프라인은 서울 남대문 시장에 빅토리 산악사라는 등산용품 전문점으로 시작을 했다가 1980년도에 RF 상사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이게 캠프라인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RF 상사를 설립했다고. 근데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 레드페이스라고 하는 회사가 그 이전부터 RF 상사라는 이름을 써왔기 때문에 어떤 관계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캠프라인이라는 회사는 2002년도에 법인명이 바뀌었고요. 그 전에 캠프 밸런스 라인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리치 엣지 창을 개발해서 현재의 캠프라인이라는 등산화 브랜드가 있게 해준 것이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캠프라인은 부산 삼락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제조 공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캠프라인의 등산화는 워낙 다양한 모델이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블랙스톰 시그마입니다. 색깔은 제가 예뻐서 네이비를 선택했는데 브라운 색깔도 있습니다. 캠프라인의 블랙스톰 시그마는 블랙스톰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블랙스톰과 애니스톰 이렇게 색깔에 따라 다른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블랙스톰 시그마 신발은 여러 채널에서 소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스펙을 보시면 외피는 누벅 가죽인데요. 캠프라인은 독일에서 아마 가죽을 전부 가죽 원단을 수입해서 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수대는 가공을 했고요. 내피가 고우텍스 4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가 아주 잘 되고, 거창은 당연히 캠프라인에서 독자 개발해서 지금까지 잘 적용하고 있는 리치 엣지 고무창입니다. 중량이 265mm 기준으로 740g입니다. 그래서 경량화의 추세를 맞추고는 있지만 많이 경량화 되지는 않았고요. 조금 더 경량화가 필요한 제품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등산화 제조업체를 간략하게 그 역사와 대표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마지막 사진은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제가 아주 애장하고 있는 등산화입니다. 이게 1964년도인가? 아마 64년도가 맞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주 고품질의 등산화를 만들었다는 전설의 RF 상사의 레드페이스 등산화입니다. 회사 이름이 RF 상사이고요. 브랜드는 레드페이스, 처음부터 레드페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레드페이스라고 하는 아웃도어 종합 브랜드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미국 회사인 노스페이스의 아류 회사로, 노스페이스의 이름을 따서 만드는 회사로 잘못 알고 계신데요. 미국의 노스페이스 회사는 1966년도에 처음 그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명칭을 썼고, 우리나라의 RF 상사는 1964년도, 그러니까 그것부터 2년 전부터 레드페이스라고 하는 브랜드 명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에는 거의 전설의 등산화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K2에서도 국산 중등산화를 만들었지만 가격이 K2에서 나오는 등산화보다도 2배 이상 비쌌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선배들한테, 야, 너는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좋은 등산화는 K2를 신고 직장인 되어서 월급 받으면 레드페이스 등산화를 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K2보다도 더 2배 정도 더 비싼 등산화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는 레드페이스에서 등산화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그때 아마 회사가 도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1999년도 12월 달쯤에 의정부에 있는 애경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는 등산화를, 지금 이 사진에 있는 등산화를 구입을 했습니다. 레드페이스라고 이렇게 로고가 있지요. 이 등산화는 레드페이스에서 만드는 모델 중에는 좀 경량 등산화입니다. 중등산화가 아니고요. 제가 선배님들이 신고 있던 레드페이스 등산화, 중등산화를 봤을 때는 제 기억에 여기가 밑창이 매우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미드솔이 아주 두껍게 돼 있어서 그때 그 레드페이스 중등산화를 신으면 키가 한 5cm 정도는 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목도 더 많이 올라가 있었죠. 요 정도 더 올라가 있었고, 참 가죽도 훨씬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등산화 중에서는 잠발란 등산화가 그 정도의 가죽 두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음새들이 지금 봐도 제가 지금 이거를 20년 넘게 소장을 하고 있는데 전혀 훼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졌고요. 또 여기 보시면 아웃솔이 특징입니다. 이 아웃솔이 비브람처럼 비브람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 요게 레드 페이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페이스는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이 아웃솔도 자체적으로 생산을 했던 국산 브랜드였습니다. 현재의 그 종합 아웃도어 브랜드인 레드 페이스는 그 전에 RF 상사와는 관계가 없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제가 지금 사진에 보여드린 거는 그렇게 아주 뭐 상품성이 좋지는 않지만 그런 회사가 있었다. 그런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 전부터 60년대부터 국산 등산화를 만들기 시작했던 K2와 캠프라인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해줘서 참 반갑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더 세계적인 수준의 회사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산 등산화의 세계화를 열망하면서 국산 등산화 제조사에 바라는 점 4가지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품 완성도를 좀 더 향상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등산화가 완성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제가 신고 있는 뭐 등산화도 그렇고 또 요즘 인기 있는 많은 외제 등산화들의 완성도가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불량률이 거의 없고 국산 등산화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려면 1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품의 완성도를 더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플래그십 모델이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등산화 시장에서 가장 잘 판매할 수 있는 제품에 주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자동차도 세계적인 회사가 되려면 고급 또 플래그십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등산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중등산화라고 표현을 하고 전문 등산화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모든 기술과 모든 장인 정신이 결합된
그 회사를 대표하는 아주 완벽한 모델의 등산화를 하나 제조사별로 하나 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첨단 소재를 개발해서 외국 제품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접지력은 우리가 지금 우수합니다. 전 세계에서 접지력, 우리나라 등산화의 접지력은 가장 우수한 것 같습니다. 내구성은 조금 더 향상될 필요가 있고요. 경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접지력의 장점을 더 내구성이 좋고 가벼운 신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첨단 소재를 적용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상품성을 갖춘 등산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보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등산화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등산화도 많이 세련돼진 것 같은데 제조사마다 좀 특징 있는 디자인, 이 신발은 이런 모양이다, 이런 디자인은 이 제조사일 거야, 멀리서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외제 유명한 등산화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얼핏 봐도 그 제조사구나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등산화는 그런 좀 독특한 그 고유한 디자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유한 디자인을 좀 더 세련되게 적용한다면 상품성도 더 좋아지고 대중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국산 등산화 제조사에 바라는 점은 순수한 저의 희망사항이고요.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등산화 전문 제조사가 되도록 하는 열망에서 제가 이렇게 제 희망사항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도 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